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4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먼저 어휘부터 공부했죠. 어휘를 공부하는데 어떤 것들을 공부했냐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먼저요, 인터넷 뱅킹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인터넷 쇼핑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검색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검색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찾아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뭘 할 수 있죠?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SNS라고 할 수 있겠죠.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카카오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SNS라고 하는데 이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한다. 내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내 소식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받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소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소통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할 수 있죠. 왜냐면요, 인터넷에 또 스마트폰에 사전이 있으니까 모르는 단어를 검색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책을 보면요, 180페이지를 볼게요. 그러면 영화, 그 다음에 드라마, 음악 이런 것들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문법도 공부했죠. 문법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첫 번째 문법은요, 잖아요였어요. 잖아요. 뭐뭐 잖아요는요, 아어요와 비슷해요. 이렇게 설명드렸죠. 아어요와 비슷한데 어떤 느낌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느낌은요, 너도 알아요.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상대방도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너도 알아요 느낌이 들어갈 때 잖아요가 들어간다고 했죠. 첫 번째 예문이 뭐였어요? 춥네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겨울이에요. 그래서 추워요. 너도 알아요. 그래서 겨울이잖아요. 당연히 춥지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임준 선생님, 중국어를 잘하시네요. 저는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너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중국어를 전공했잖아요. 이런 예문들을 살펴봤죠. 자, 두 번째 문법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문법은 아어야였습니다. 아어야.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거는요, 먼저 선생님이 if를 얘기했고 거기에다가 다른 느낌을 얘기했는데 이 느낌이 바로 must였죠. 그죠? 그래서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안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할 때 아어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국에 올 수 있어요. 비자가 있어야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토픽 4급을 따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토픽 4급을 따야, 취득해야 그 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if와 must의 느낌이 결합된 형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꼭 책을 펴시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스스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부분에서는요, 아나이스 씨와 라민 씨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아나이스 씨가 먼저 라민 씨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라민 씨, 저는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국어가 어렵네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라민 씨가 해결책, 솔루션을 제시해 줬습니다. 뭐예요?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어떤 부분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스마트폰에서 앱을 이용하면 좋아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좋은데 한국어에 도움이 되는 한국어 어휘 앱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은 언제 공부해요? 필요할 때 공부하겠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꼭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심심해요, 이럴 때 뭐 해요? 공부합니까? 이 라민 씨는요,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심심할 때 한국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민 씨, 한국어를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저는 한국어 어휘 앱을 설치해 놓고 심심할 때마다 공부해요. 그걸로 해보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와, 좋은 방법이네요. 꼭 책을 봐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맞아요. 아나이스 씨도 필요하면 무슨 앱인지 알려줄게요. 고마워요. 앱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저도 바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라민 씨는 이상한 사람이죠. 심심할 때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민 씨, 한국어를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요. 너도 알아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실을 너도 알아요 라는 느낌으로요, 잖아요 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공부해 보세요. 그래요? 어떻게요? 저는 한국어 어휘 앱을 설치해 놓고 심심할 때마다 공부해요. 이 사람은 심심할 때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로 해보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앱을 설치하다, 원래는요 어플리케이션인데 앱이라고 짧게 줄여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런데요, 이것도 더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깔다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앱을 설치해 놓고 앱을 깔아 놓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와, 좋은 방법이에요. 꼭 책을 봐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무슨 뜻이에요? 책을 보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어요. 책을 보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책을 봐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다른 방법도 있네요. 맞아요. 아나이스 씨도 필요하면 무슨 앱인지 알려줄게요. 고마워요. 앱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저도 바로 해볼게요. 뭐예요? 이용해 볼게요 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설치해 볼게요, 깔아 볼게요,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말하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고요. 늘 그랬듯이 노란색 부분을 내용을 좀 바꿔보고 또 초록색 부분도 내용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요, 누구나 스마트폰이 있잖아요로 바꿀 수 있고요. 꼭 책을 봐야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책을 보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죠. 꼭 수업을 들어야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라고 했죠.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이 있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꼭 수업을 들어야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은 듣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듣기 부분입니다. 듣기는요, 후엔 씨와 라우반 씨의 대화인데요.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그 인터넷을요, 내 손 안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작은 일들, 조금의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다 합니다. 아주 많은 일들을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저는 아마 이 중간쯤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조금만 사용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분야에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후엔 씨, 후엔 씨도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아주 편리하게 다양한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 후엔 씨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나는 요리를 좋아해요. 그런데 요리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요리를 뭐를 통해서 유튜브 같은 거,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운동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는데 헬스장, 피트니스 클럽 거기에 가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귀찮아요. 그래서요, 어떤 것을 하면 집에서 혼자 합니다. 어떤 걸 보면서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혼자 운동을 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운동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합니다.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주 짧게 줄여서 홈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듣기 지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혼자서 요리를 배우고 직접 해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했는데요. 나중에는 내가 여기에서 문화를 알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후엔 씨의 나라가 되겠죠. 문화를 알리는 유튜브를 만들고 싶어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영상을 제작하고 싶어요. 만들고 싶어요. 이런 계획,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 듣기 부분의 231페이지, 2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는 231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같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문제를 보고 풀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화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지요? 맞아요. 저도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요? 보통 어떤 걸 봐요? 한국 요리에 대한 거요. 요리는 혼자 배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국 요리 채널을 보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와, 수업을 직접 들어야만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또 자주 보는 영상이 있어요? 집에서 혼자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거 좋은데요? 저도 꼭 한번 봐야겠어요. 언젠가 저도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와, 정말 멋진 계획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후엔 씨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요리도 배우고 유튜브를 통해서 운동도 하고요. 또 나중에는 문화를 알리는 영상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라완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운동을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어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같이 봅시다. 요즘은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죠? 맞아요. 저도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요? 보통 어떤 걸 봐요? 여기서 보통이라는 말은요. 보통이라는 말은 주로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걸 봐요? 이런 말도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고요. 한국 요리에 대한 거요. 요리는 혼자 배우기 어렵잖아요. 요리는 혼자 배우기 어려워요. 너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혼자 배우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요리 채널을 보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와, 수업을 직접 들어야만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아까 말하기 부분에서 표현하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수업을 들어야 요리를 배울 수 있어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를 보면 되겠죠. 자, 다음 또 자주 보는 영상이 있어요. 집에서 혼자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괜찮다라는 말을 좀 봅시다. 괜찮다라는 말은요. 오케이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I'm oka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괜찮아? Are you okay?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예, I'm okay 라고 얘기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just so 이렇게 생각할까요? Not bad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 영화 어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는 말이요. 아주 좋지도 않아요.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중간 정도. just so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영화, 예를 들어서 아바타 2를 봤는데 어때요? 와, 정말 괜찮아요. 자, 이런 말투로 얘기하면요. 아주 좋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괜찮아요? 라고 물어볼 때 아주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이런 말은요. 아주 좋아요,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괜찮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말투, 어떤 느낌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임준 선생님은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임준 선생님 어때요? 라고 하면 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자, 이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뭘로 쓰였을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요. 좋다라는 의미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거 좋은데요. 저도 꼭 한번 봐야겠어요. 언젠가 저도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와, 정말 멋진 계획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보통 멋있다라는 것들을 한국어 시간, 그러니까 교실에서 배웠죠. 그런데 멋있다 하고요 멋지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멋지다라는 표현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 멋지다, 멋진 사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는요 1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을 볼게요. 후엔과 라흐만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요리와 홈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홈트, 요리 이런 것들을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리, 홈트 몇 번이에요? 3번에 들어가 있죠. 자, 1번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네요. 라흐만은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을 배운다? 아니요, not yet. 아직이죠. 그래서 후엔 씨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죠. 후엔 씨가요. 그래서 라흐만 씨는 아직 아니고요.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2번을 봅시다.
후에는 유튜브 개인 채널을 가지고 있다. 아, 이것도요. Not yet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유튜브 개인 채널을 만들게 되면 후엔 씨의 나라의 문화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만들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 다 이런 느낌이죠. Not yet.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봅시다. 후에는 한국 요리에 대한 영상을 자주 본다? 네,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주로 보통 어떤 영상을 보세요?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세요? 그랬더니 한국 요리에 대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요리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혼자 배우기는 어려우니까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세 번째는 맞다.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듣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요. 읽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읽기 부분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까지 우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네. 자, 뭐냐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장점은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단점은 나쁜 점이 되겠습니다. 나쁜 점이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 좋은 점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라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 가지 편리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뱅킹, 검색, 그 다음에 쇼핑, 그 다음에 영화, 음악, 드라마 이런 것들이 있고요. SNS를 통한 소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선생님, 나쁜 점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쁜 점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홀릭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잘 이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막 끌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느낌이 들 때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큰 일을 보고 있습니다. 큰 일을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없어요. 스마트폰 어디 있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옷을 입고 스마트폰을 가지러 갑니까?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옷을 벗었는데 스마트폰이 없어요? 다시 가지러 갑니다. 이러면 중독이라고 얘기해줘.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핸드폰,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심심해요, 뭐해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중독이 된 사람들, 이 정도로 중독이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나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짧은 시간이라도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 있다. 정신적 건강,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신 건강이 아니라 몸의 건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목이나 그다음에 허리, 등 이런 곳에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척추가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목이 휘어 있을 수가 있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요, 또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기 눈에 시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안전은 뭘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운전을 해요.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만약에 스마트폰, 카카오톡
카톡 이렇게 와서 이렇게 확인을 하다가 끽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통사고, 운전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를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도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도보라는 것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걸어가는데 왜 사고가 나요? 당연히 나죠. 내가 걸어가는데 차가 와서 내가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보느라고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대인이라고 썼는데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장점이에요.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됩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짜로 만났을 때, 현실에서 만났을 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는요. 사람들이 대화를 잘 나누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그러면 뭐해요? 이 사람들 만나서 뭐 합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스마트폰을,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의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익숙하지 않아요.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인관계에 안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요. 185페이지에 나쁜 점, 단점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도움. 좋은 거죠.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만들어낸 1인 미디어 시대 좋고요. 지갑 대신 스마트폰의 앱카드, 연휴 응급상황, 의료기관, 약국 찾기,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이런 것들은요. 여러 가지가 편리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 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뭐예요? 잠시라도 안 보면 불안하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라고 했죠. 자,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건강 문제도 있는데요.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사용, 불면증과 시력 악화의 원인으로 꼽혀 선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통사고와 안전 문제를 보면 작년 음주운전 감소,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증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대인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만나면 어색해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불편해요. SNS로만 소통하는 나, 너,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불면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 좀 알고 갑시다. 불면증, 이 잠이라는 건요. 잠을 자다라는 것을요. 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면이라는 것은 잠을 자다, 슬리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증상, 그런 병을요. 불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SNS를 하다 보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한다라는 긍정적인 좋은 측면도 있지만 SNS 때문에 우울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울해지는 병이 심각해지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울증을 유발하는, 우울증을 만드는 것이 또 스마트폰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186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여기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는 장점이, 여기에는 단점이, 그리고 여기에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이 주제로 글을 쓰게 된다면 이런 형태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두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대, 중, 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즐기고 있어요. 그럴 때 대중화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런 대중화된 스마트폰 문화 어떻습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편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쇼핑, 검색, 뱅킹, 그 다음에 영화, 음악, 이메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참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단점도 있다. 여기는요.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한편이라고 연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에 안 좋아요.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인관계, 소통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되겠죠. 결론은 뭐가 될까요? 스마트폰은 단점이 많으니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스마트폰은 장점도 있으니까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알맞게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적절하게 씁시다. 이런 것들이 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86페이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과거와 달리 우리는 스마트폰 덕분에 많은 일을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인간관계나 우리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스마트폰 사용이 주는 편리함부터 살펴보자.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기 하나만 있으면 사진 촬영, 녹음, 동영상 촬영에서 음악 감상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과도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영상통화를 한다.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필요한 정보와 최신의 데이터를 쉽게 발견하고 활용한다. 쇼핑, 게임, 인터넷 뱅킹도 보편화되었다. 한편 스마트폰의 편리함이 인간관계나 우리 삶에 미친 영향도 크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기보다는 SNS로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졌다. 대화가 줄어들고 소통이 단절되는 일도 생겼다. 또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노출, 스마트폰 중독 등의 사회 문제가 심각해졌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의 정도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좋지 않다는 뜻이다.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이건요. 과라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과도하다라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급이라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부족한 것보다는 지나친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더 낫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요. 그럼 부족한 게 더 좋은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건 아니고 적절하게 알맞게 중간 지점에서 알맞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스마트폰이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스마트폰을 모두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는 같이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 정도로 대중화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었죠. 과거와 달리 우리는 스마트폰 덕분에 많은 일을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아주 편리합니다. 라는 말이 있고요. 반면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인간관계나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 이런 것들은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스마트폰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장점을 얘기하고 있죠. 먼저 스마트폰 사용이 주는 편리함부터 살펴보자.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기 하나만 있으면 사진 촬영, 녹음, 동영상 촬영에서 음악 감상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기기라는 말은 디바이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디바이스, 즉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작은 기기, 작은 기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과도 수시로라는 것은 아무 때나 라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영상통화를 한다.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필요한 정보와 최신의 데이터를 쉽게 발견하고 활용한다. 쇼핑, 게임, 인터넷 뱅킹도 보편화되었다, 일반화되었다, 그냥 평범한 일, 보통 일이 되었다. 이것이 보편화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단점이 나옵니다. 단점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편하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한편이라는 표현을 썼죠. 한편 스마트폰의 편리함이 인간관계나 우리 삶에 미친 영향도 크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기보다는 SNS로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졌다. 대화가 줄어들고 소통이 단절되는 일, 단절되는 것은요, 끊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대화가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여기가요, 이렇게 끊겼습니다. 끝났어요. 끝나는 것을 단절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단절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노출, 스마트폰 중독 등의 사회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적절하게 사용하자. 그리고 과유불급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의 정도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좋지 않다는 뜻이다.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라고 했는데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답을 여기에 적어본다면 1번 답은요, 스마트폰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2번이 되겠죠. 자, 2번을 봅시다. OX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사용과 사회 문제는 별로 관계가 없다. 요즘은요,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죠. 스마트폰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일을 해결한다.
아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죠. 과유불급은 어떤 일의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지나친 것, 모자란 것 비교하면서 지나친 것이 안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과유불급은 지나친 것이 안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당해야 한다라는 뜻이지 적당하다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얼른 익힘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부분을 보면요. 120쪽에 있습니다. 월크북 120쪽에 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빠진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정말 의외로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이 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1번을 보시면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한다? 아닙니다. 중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청소년은 하루 평균 5시간 동안 인터넷을 한다? 아니요. 3시간에서 4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5시간은 아니죠. 자, 2번을 봅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연락을 합니다. 일을 할 때도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사람들과 빨리 연락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때문에 위험한 사고도 생깁니다.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을 봐도 괜찮을까요? 운전을 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안전할까요? 최근 스마트폰 때문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주변을 잘 봐야 합니다.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안전 문제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것이 안전합니까? 어떤 것이 더 안전합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길을 걸어갈 때, 또 운전을 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자, 2번을 보면요.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위험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기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쓰기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쓰기 부분입니다. 쓰기 부분은요. 우리 익힘책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우리 익힘책 월크북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여기에 메모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했어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 이런 일은 참 편리하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요.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메모한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일에는 정보 검색, SNS, 한국어 공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문제점, 안 좋은 건 뭐예요? 눈이 아파요. 자세가 안 좋아져요. 잠을 잘 못 자요. 이렇게 얘기했죠.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마트폰을 언제 얼마나 사용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라고 메모를 했고요. 그 메모를 바탕으로, 그 메모를 기본으로 해서 글을 썼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을 한다. 필요한 정보도 검색하고 친구들과 SNS도 한다. 한국어 공부를 할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봐서 눈이 아플 때가 있다. 손에 계속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까 자세가 안 좋아졌다. 밤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느라 잠을 잘 못 잘 때도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나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꼭 스마트폰을 끄기로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 즉 적절하게 알맞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글을 마쳤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인터넷 사용,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대중화, 그러니까 모두가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장점을, 그 다음 단점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막 마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15과의 내용을 준비해서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